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음, 그 공통매입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죠?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 그리고 직접 불공 그리고 납부 환급 재계산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매입세 불공제 명세서를 모두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서류의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요. 이제 나중에 이후에 그 부가세 신고 서식 통으로 작성하는 거 그거는 또 별도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편에서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끝나고 이제 진짜 마지막은 부가세 신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정 누락 확정 반영 뭐 가산세 계산 요런 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총연습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로서는 마지막인 공통매입세액 안분 납부환급 재계산,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리고 또 뭐 있지? 매입세액 불공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부가세, 이렇게 4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직접 불공이 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는데, 뭐 안분 좀 그렇고요. 정산, 뭐 납부환급 재계산, 뭐 그렇습니다. 출제 빈도가 워낙 낮아서요. 뭐, 그 지난번 65회 때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설마 굳이 나올까 싶긴 한데 그냥 가볍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 내용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 구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판매 단계. 뭐 판매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매각이라고 하죠. 매각. 자,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보통 구입 시에 과세가 되는 것들은, 그쵸? 보유 시에는 뭐 변동이 없다가, 판매할 때 과세가 되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쵸? 원재료를 구입했는데, 보유 또는 뭐 제조 가공을 통해서 나중에 10%, 그죠? 이때 10%를 공제를 받고 난다면,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 창출해서 납부할 때도 10%를 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똔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면세는 어떻습니까? 면세는 낼 때 아무것도 내지 않고 보유할 때도 뭐 없고요. 판매할 때도 역시 내는 게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통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과세로 매입을 했다가 그렇죠? 이게 면세 사업으로다가 빼버리면 이것은 뭐라 그러죠? 면세 전용이라 그러죠? 면세 전용. 자, 이게 면세 전용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괘씸하다라고 해서 10원을 토해내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나갈 때는 어차피 면세로 가니까. 요런 게 하나 있었고, 다음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로 사와서 아무것도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요것을 과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과세 전용. 자, 이럴 땐 또 10%를 빼줍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0%를 토해내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과세 들어오면 과세로 나가고, 면세로 들어오면 면세로 나가고, 근데 이제 서로 반대로 쓰여질 경우에는 또 반대로 공제해주거나, 또 공제를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하고 면세하고 겸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자, 좀 지울까요? 다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입 시, 자, 구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계, 다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과세와, 그쵸, 면세를, 자, 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사실 과세랑 면세랑 겸용할 때는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실질 귀속의 구분입니다. 실질 귀속이 구분이 된다면 실제 과세면 과세, 그쵸? 뭐 면세면 면세, 뭐 이렇게 나눠서 과세면 공제 아까 했던 것처럼 과세대로, 면세면 면세대로 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트를 보면요, 마트에 과세 물품이 있고 면세 물품이 있는데 마트의 그 조명을 비추는 형광등은 어디까지가 과세가 어디까지가 면세가 될 것이냐 실질 귀속이 애매합니다. 또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마트에 배달차가 있는데 뭐 휴지라든가 이런 공산품 과세 대상 물품을
배달하는 차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쌀,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면세 전용 배달차가 따로 있다면 실지 귀속이 나눠지니까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배달차가 어떻게 그렇게 배달을 합니까? 그죠? 그냥 하나에 실어갖고 그냥, 그렇죠. 그냥 과세 면세 구분 없이 그냥 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를 과세에 얼마를 썼고 면세를 얼마를 썼고 이게 구분하기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실지 귀속이 애매모호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게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는 단계에서 과세와 면세가 이 애매모호한 것들은 일단 안분 계산을 합니다. 안분 계산. 근데 이 안분 계산은 언제 하냐면 예정 때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안분 계산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안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산은 6개월치를 정산을 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예정 때 말고 확정 때 이렇게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물론 구입한 것 자체가 그죠? 1월부터 3월 달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4월부터 6월 달에 구입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때 안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는 1안분 2정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고, 혹시나 그 3개월치가 그죠? 예정 신고 기간이 없고 지금이 확정 신고 기간이라면 뭐 정산이랄 것도 없고 그냥 안분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근데 시험 문제 거기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실무 빼고, 실무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론에서는 예정 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 신고 때 정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6개월치라는 거예요. 일단 3개월치고. 그러면 이때 안분 계산을 했을 때 뭔가 불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요때 미리 불공제된 부분이라고 해서 통산할 때 이 부분을 차감을 하고 난 나머지만 추가 불공을 해준다. 요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나 정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불공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액 함께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거기에 같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공제를 더 해주려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공제를 좀 더 할까라는 것이 이 서식에 작성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판매 단계는 뭐 지금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자라는 게 이게 일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문제는 이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요 단계로 끝나고 이후에 이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보통은 이제 안분 때 예정 때 안분을 하고 확정 때 정산을 한번 하고 하잖아요. 이후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뭐가 있냐면 체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데 비품이나 뭐 건물, 차량 운반과 같은 감가상각,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뭘 더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또는 환급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재계산해 준다라고 해서 납부환급 재계산을 해요. 일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증감된 면세 비율이 면세 비율을 따져요. 그래서 증감된 면세 비율이 5%가 일단 넘어가야 돼요. 5% 이상. 5% 이상이 되면 이것도 역시 면세 비율을 5% 초과라고 해는 게 맞겠죠? 5%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5%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이것은 납부환급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증감된 면세 비율이 5%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면세 비율 계산을 하지 않고요. 이후에 면세 비율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개괄적인 내용은 일단 이렇다는 거고요. 물론 안분 계산을 안 하는 어떤 요건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그럼 이런 안분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통 매입세액 안분을 생략하는 일단 세 가지 룰이 있는데 요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 룰이 뭐냐 하면요. 자, 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우리 나왔습니다만 이 전체 총 공급 가액 중에서 총 공급 가액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과세와 면세 공급 가액, 매출액을 합친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면세 공급 가액, 면세 비율이 5% 미만, 5% 미만이 된다면 일단 안분을 안 해도 돼요. 참 내가 글씨를 참 못 쓰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요. 그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공통 매입세액. 이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그 매입세액 있죠. 이게 5만 원, 또 이게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5% 5만 원 이렇게 5로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개업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첫 과세 기간이니까 요건 좀 뭐 넘어가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생략하는 세 가지에는 5%하고 공급가격 비율, 면세 비율이 5% 미만,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 신규 사업 개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맞다. 근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이 5%는 5%인데 만약에 그 면세라고 하면 안 되고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이요. 이것도 5인데 공통 매입세액이 공급가액이 아니라 500만 원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 계산을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대기업들 좀 태클 걸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란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불공제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1, 2, 3번에 해당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전액공제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불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 좀 대기업들은 세금을 내라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겠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라 해서 불공제를 좀 더 받아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 그 우리 납부 환급 재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짝만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납부 환급 재계산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납부 환급 재계산. 자, 일단은 요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란 건 결국에는 회사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들고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구입할 때 당시에는 이게 아마 안분 계산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할 때 첫 과세 기간에는 일단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후에 보유를 할 때, 이후 보유 시에는 이게 계속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재계산을 하는 이유가 이게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년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2년 동안 첫 과세 기간, 그러니까 1과세 기간, 즉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안분을 하지만 나머지 그쵸, 그 3과세 기간, 우리가 2년이라 그러면 총 4과세 기간이니까 이 4과세 기간 동안 6개월이 1과세 기간이잖아요. 이때는 어떨 때는 과세 비율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고 어떤 때는 면세 비율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고 이렇게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해갖고 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과세 사업에 많이 썼는지 면세 사업에 많이 썼는지를 구분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공제를 좀 더 해주고 불공제를 해주고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게 이게 납부환급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나누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 자산 자체가 만약에 자 건물이냐, 예, 건물 등 건물 구축물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이외의 자산이냐 따라서 이게 체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율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감가율, 예,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여기서 1과세 기간당 5%를 감가를 시켜주고요. 1과세 기간당 이외의 자산은 25%.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10년이 돼요. 20과세 기간이니까. 결국엔 이게 2년이 됩니다. 4과세 기간. 자, 요렇게 감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건 더 이상 납부환급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 이상 증감된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야 재계산을 한다는 거,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예, 면세 비율 간 차이가 그렇다는 거고, 다른 내용은 뭐 없습니다. 맞다. 얘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확정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손하고 똑같아요. 확정 신고 시에만, 예, 그 재계산을 한다는 거, 요거 조금 특이사항이고, 자,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마 그러셨으면 아마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좀 해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또 다른 데서 인강을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론 시간에서 충분히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좀 안 하고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프로그램 입력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프로그램 입력 실습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기출됐던 전산세무 2급 65회 주식회사 한양기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다. 됐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6년 2기 확정이죠. 느낌이 딱 오는데 정산 내역이래요. 예정 때 안분, 확정 때 정산. 요거 기억하시면 뭐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요걸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2기 예정 때 이미 안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이 20만원. 요게 결국에는 기불공제 매입세액 되겠습니다. 기불공제 매입세액. 기불공이라고 하는데 매입세액. 이미 불공제 받은 건 이거고요. 이따가 이건 빼주시면 돼요. 안분하고 있다. 공급가액 기준, 뭐 대부분 다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이건 1번 누르란 얘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매출 보면 이제 이게 공급가액인데요. 이게 두 개 더한 게 총공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총공급가액은 1억 5천 되겠네요. 과세, 이 중에 면세 비율이 이제 5천만 원 되겠고, 공통매입세액은 이제 6개월치, 전체 6개월치가 150. 확정 때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6개월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됐으니까 이걸 보고 입력을 해서 완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입력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2번에 보시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서 여기 탭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들어가지고요. 자, 지금 확정 신고 기간 입력하는 거니까 10월부터 12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것이 이제 직접 불공이 되겠습니다. 직접 불공.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분 불공, 그 다음에 정산 불공, 납부환급 재계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정산이니까 요걸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정산을 눌러주시고요. 무조건 이제 공급가액 기준인데요. 문제에서 이미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입력된 전표 불러오지 마세요. 아니요라고 하시면 되겠고, 총공통 매입세액은 우리가 3개 합계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공급가액,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확정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공급가액, 예정 플러스 확정이니까 전체 공급가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플러스 면세, 근데 예정 더하기 확정 1억 5천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6개월치에 대한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근데 총공통 매입세액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면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면세 비율이 33.333333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불공제 매입세액. 요 20만 원이 예정 때 불공제 당한 거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이러면 끝나요. 됐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전체 총공통 매입세액 150만 원 곱하기 면세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주고 나니까 추가 불공이 나왔다 해서 추가 불공은 299만 9,999원
요게 되겠다. 자, 아마 요거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꽂히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하는 부분 여기까지 끝인데 저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을 가볼게요. 자, 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볼까요? 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해서 299,999원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탭을 눌러보면 이쪽에 좀 확대를 좀 해드리면요.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등 해갖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쪽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될, 그러니까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작성하게 될 텐데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 반영 또는 부가세 신고서를 통으로 작성할 때요.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신고서에 어느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지금부터 부속서를 작성할 때 미리미리 알아놓으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건 빠져나오고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회차를 또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회차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회 주식회사 제인을 볼게요. 회사 코드 582번인데 문제가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2016년 3월 5일에 1기 예정 때죠. 과태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는데 1억 원에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대요. 그럼 어쨌든 부가세는 1,000만 원,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 되겠죠? 자, 근데 돈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가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페이크예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가세를 준 적도 없잖아요.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분을 해야 되는지 정산을 해야 되는지.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미 안분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매입세액을 정산하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후에 다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하셔야 돼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 때 안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때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을 더한 총 공급가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이 12억이 되겠죠. 그러면 면세 비율이 60%니까 600만 원만큼이 일단은 이 당시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됐을 거라는 일말의 추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편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들어가고요. 자, 지금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일단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기 전에 안분 계산 당시의 내역을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말씀드리면 이쪽 확대해 보면 이게 안분이고 이게 정산이에요. 그래서 안분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거 공급가액 기준 아니오라고 하시고요. 얘는 이제 세액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산은 세액만 입력하는데 안분은 공급가액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요거 건물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예정 신고 당시의 총 공급가액이 여기선 20억이에요. 20억.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이 12억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600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지금 확인되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확인되어 있죠. 그래서 600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이게 예정신고 때 우리가 예정신고 때 이렇게 계산해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됐구나.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00만 원을 이제 얻었으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정산 화면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공급가액이랑 매입세액만 입력하는 탭이잖아요. 1,0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있다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전체 공급가액이니까 이제 6개월치 50억 원이 되겠고요. 면세 공급가액도 이제 이거는 3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입력한 게 아니라 여기 면세 공급가액 6개월치가 여기 있고 그다음 6개월치 총 공급가액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었던 거 확인했죠?
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가서 확인 사살도 물론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400만 원과 40만 원을 일단 뜨죠. 그리고 이거 클릭해 주시면 우측 상단에도 역시 이렇게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자동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딱히 뭐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55회 주식회사 세원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직접 불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불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직접 불공인데 사실 이제 불공이라는 게 54번 불공이죠. 불공제 보면 이제 각자 사유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서 불공제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품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에 수취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받는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억나십니까? 그쵸? 필요적 기재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죠. 뭐 시간 관계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급자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등록번호, 뭐 상호, 명칭, 성명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매입자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상호나 뭐 성명 이런 것들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제가 되는 매입세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나를 보면 사업과 상관없이 딱 보는 순간 안 될 것 같죠? 불공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차량을 보니까 그렇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죠. 자, 이거 모두 54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입력은 그냥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신고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54번 불공으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은 2기 예정신고니까 7월부터 9월로 가고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직접 불공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54번 불공제하고 불공제 사유를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일단 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니까 여기 입력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됐다면 이쪽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이거죠. 자, 매수는 뭐 한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딸려가죠. 그 다음에 다를 보시니까 회사의 업무용 사용, 뭐 근데 이게 배기량 2500cc, 그렇죠.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가 유지, 요게 금액이 215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접대비, 요것도 한 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이 수량과 단가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개 곱하기 만원 하면 20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 확인사살 좀 해볼까요? 자, 요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부가가치, 자, 신고서 들어가서요. 자, 요거는 자, 7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 보니까 자,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 보니까 보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번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상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게 되려면 먼저 매입매출존표에 54번 불공제를 입력하고 불공제 사유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들어갔다가 그리고 부속서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어떤 순서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나오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전산세무 2급
에 대한 범위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전산세무 1급에 들어가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풀어볼 건데요.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잠깐 끊고, 물론 이제 전산세무 2급만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심화학습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한번 끊고 이어서 전산세무 1급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